그 지적공고의 복구. 일단 지적공고의 복구는 메모에 지적공고의 복구는 누군가 신청이 있는 것이다. 신청이 없는 것이다.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지적공고가 멸실되거나 불에 타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서 복구한다 그러면 틀려. 그다음에 지적공고의 복구는 뭘 물어보냐면 복구 자료를 물어봐. 복구 자료. 그래서 이 복구 자료와 관련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와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는 판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 없디까 대장이 우선 없디까. 그냥 항상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복구 자료에 토지와 소유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결정된 서류야. 결정된 서류. 그래서 뭐 등본은 결정된 서류이고 측령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은 다 결정된 서류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신청서다, 뭐 의뢰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의뢰서, 무슨 제안서 이런 것들은 결정된 서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복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등본은 다 결정된 서류니까.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한 거. 그 다음에 복제된 서류. 아까 국토부가 복제한다고 그랬나? 국토부가. 그 정보처리 시스템은 국토부가 복제하고 전산 정보는 소관청. 그 다음에 확정 판결서. 그리고 종합증명서. 계획서, 의뢰서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오냐면 그거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외우려고 하다 창피해서 못하겠어. 자, 여기다 등이 결리고 결려서 소복 입은 아가씨가 뭘로? 종으로 등을 확 두들겨 주더라 이렇게. 다시 하나 등이. 준혁아 그거라도 외워. 등이 결리고 결려서 누가? 소복 입은 요 소관청이 증명 서류, 그 다음에 복제된 서류, 소복 입은 아가씨가 뭘? 종으로 등을 확 패더라. 두들겨 주더라. 이렇게 하셔.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완결서야. 완결서, 결정서. 그리고 완결서, 결정서 되기 전에 신청서 이런 것들은 계획서, 의뢰서 이런 것들은 완결서가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복구할 때는 항상 확정 판결서,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부.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할 때 절차는 복구 자료가 있냐 없냐 따져. 그래서 복구 자료가 읽어봐. 거기 복구 자료가 있으면 복구할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 자료가. 그럼 복구 자료를 조사해. 그리고 복구 자료 조사서와 자료도를 작성을 해. 그리고 복구 자료에 의해서 측량을 했더니 여기서 면적 나온다고. 그러면 측량 결과 면적이 조사된 면적과 그 다음에 측정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지, 그러면 조사된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여기 허용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복구 측량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결론, 복구할 자료가 없으면 복구 측량, 초과해도 복구 측량. 그러니까 복구 측량은 언제?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초과한 경우, 면적이 초과하면 복구 측량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복구 측량을 했더니 복구 측량 결과 복구 자료도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해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 조정을 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리고 측량 결과도를 작성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기재해. 그럼 여기 물어본다고 이게. 그럼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상의 게시는 며칠 이상을 게시해? 15일 이상을 게시해서 그 이의신청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제 지적공고를 복구하지.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 측량을 했으면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 시 면적 측정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복구 절차에 신청은 필요해? 신청은 필요 없어? 아까 즉시 하라고 그랬지. 지체 없이. 그 정도 알면 되고, 여기 정리해봐. 복구할 때 나봐. 복구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측량을 해야 돼. 측량해야지. 그런데 복구 자료가 있어서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량을 했더니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허용 범위 초과해버려. 초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복구 측량. 복구할 자료가 없을 때도 복구 측량. 복구 측량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구 자료도와 측량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면적을 조정해야지. 그리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그 결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피에 얼마 이상을 게시하라. 15일 이상을 게시하라.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자, 문제 보자.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지? 등본은 결정된 자료라고 그랬나요? 결의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 사본, 그리고 소관청이 작성한 서류, 이런 것들은 결과서지, 결과서. 근데 의뢰서는 돼, 안 돼요? 작년도 냈네, 이렇게. 엄청 쉽게 내니까. 어쩔 수 없어. 지적법의 특징상 그 서류에 올라가는 거 뭐냐, 맨 서류만 물어보니까 복구 자료. 자, 그래서 해결됐고, 그 다음 27번. 공간 지적 공부의 복구 및 여기는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신청받아서 지체 없이, 신청받아서 그럼 틀려.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구할 때는 멸실 당시의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을 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다. 맞나? 그리고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 등이 결리고 결려서 그런 거야. 자, 지적 공부의 등본, 개별 공시지가 자료, 측량 신청서, 측량 준비도, 이런 건 결정서가 아니지. 법원의 판결 된다? 그것이 복구 자료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복구 자료 중 임야대장, 그 다음에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서 복구 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도면의 증명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 자료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말은 자료도를 작성해야 돼, 도면. 맞아?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량한 결과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를 작성할 근거 자료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틀리기 쉬운 질문. 국토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여기 복구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항상 소관청 이렇게 해서 틀렸다 하면 돼. 복구는 소관청이 한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관리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열람은 누가 할지는, 열람은 읍면동까지 하는 거고. 자, 이제 자료는 끝이 났고 이제 토지 이동 사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신규 등록은 여기서 신규 이제 지금부터 토지 이동 사유를 공부할 텐데 뭐 신규 등록 대상 토지를 물어보진 않아. 다 아니까. 새로 만들어진 땅, 또 매립된 땅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지적 공부 정리가 나오는데 항상 정리 단계가 신청 아니면 직권이다 이렇게 돼. 신청 아니면 뭐? 직권. 그럼 신청할 때는 첨부 서류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하라고 그랬지. 항상 공통적으로. 그러면 이제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끝내야 돼. 촉탁해야 돼요. 등기 촉탁. 그리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돼. 이런 과정이지. 그런데 여기서 촉탁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고 측량하느냐 안 하냐 이런 게 문제가 돼. 그러면 신규 등록은 뭘 물어보냐면 첨부 서류를 물어봐. 신규 등록은 뭘 물어봐? 뭐 첨부 서류에서 첨부 서류 있지? 그래서 외워버려요. 준사, 판사, 기사, 소사. 나는 이렇게 외워버렸어. 사본 4개를 4개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돼. 몇 개 중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본. 그래서 4가지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4가지 사본이 판사, 기사, 준사, 소사. 나는 이렇게 외웠어. 자, 여러분, 판준, 기소.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측량을 해야 안 해요? 하지. 측량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몇 평인지. 그리고 결정. 신규 등록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여기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결정할 수 없지. 그래서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직접 조사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은 인접주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한다. 등기 촉탁.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수 없다.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신청 의무가 있는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공유수면 매립자가 신청할 때, 공유수면 매립자가 신청할 때는 어쨌든 60일이잖아요. 그냥 60일 이렇게 하시면 돼. 준공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자, 밑에 문제 보자. 여기 신규 등록은 뭘 물어보냐면 물어봐야 날짜, 신청 의무. 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촉탁해 안 해? 등기소에 촉탁 안 쳐.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첨부 서류 이렇게 물어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여기 신규 등록 시 여기 신규 등록 사유 신청서에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첨부 서류를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아닌 거 골라라고 그러지 않았어. 자, 판사 나왔네? 그 다음에 준사 나왔어? 기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사.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뭐 이건 뭐 자기들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건 낼 것이라는 알 수 없잖아. 나오는 거 사사 외워놓으면 되지. 외워봐. 사사, 판사, 준사, 기사, 소사. 뭐 그렇게 외워놓고 하나 들어가는 건 우리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빼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들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 오른쪽에. 자, 28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해. 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보다 신청 의무, 첨부 서류, 측량을 해 안 해? 하지. 그 다음 측량을 해. 측량을 하고 그래야 면적도 신규 등록위원 면적 경계 다 등록해야 되니까. 다만 촉탁을 한다 안 한다? 촉탁 안 하는 게, 자, 여봐. 소유자의 정리. 소유자 정리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니까 촉탁을 않고, 여봐요. 복구. 그래서 3가지는 촉탁을 안 해. 하잖아. 소유자 정리, 복구, 신규 등록. 그런 거 촉탁하지 않는 3가 외워놓으면 돼. 자, 29번.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등록은 누가 해? 신규 등록은? 아니, 결정만 해. 결정만 해놓으면 등록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다. 등록만 나오면 전부 국토부에서 하는 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정은 누가 하고? 소관청.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경계는 소관청이 결정해놓고 국토부가 등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는 며칠 이내에, 그리고 토지 이동은 여러분 공부 다 했지? 다 60일이야. 하나만 등록 말소만 90일이지 이렇게 등록 말소만. 그 다음에 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등기관에 촉탁해야 돼. 촉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해져 있어 그냥. 틀렸네. 답이 몇 번? 3번으로 고쳐. 그 다음에 여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여기 봐. 여러분들이 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 뭘 기재해야 된다.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오 하는 거예요. 그 일일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우리가 기록하냐. 그래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뭘 쓴다 그러면 오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다 아냐고. 신청서의 기재 내용까지 어떻게 아냐고. 홍승환 선생님도 몰라. 그래서 신청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여기 나오네.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준사 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까 4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여기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첨부 서류를 이미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확인하면 돼. 공통점이. 그래서 첨부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알았다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확인에 의해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서류 제출을. 이거 다 공통점이야, 이게. 여기서 첨부 서류 제출은 소관청이 갖고 있으면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점. 그래서 쉬워, 안 쉬워? 쉽지. 그 다음에 등록전환. 이 등록전환의 특징은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중요해, 여기는. 여기는 등록 대상,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중요해. 그래서 거기다 별 펴놓으시고, 여기 허가를 받은 경우, 각각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주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임야도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해.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어떤 사람 이렇게 쓰더라고. 앞에 따서 산불지도 앞에 따서 다시 한번 산불지도는 전환된다. 산지관리법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전환이 허용이 돼. 등록 전환이. 그 다음에 여기 불합리한 경우에도 여기 어디에 놔두는 게, 임야도에 계속 존재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여기는 등록 전환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이 허용된다. 나는 이거 의미로 파악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외울 때 의미로 파악해야 되거든. 근데 의미 파악했더니 비슷비슷 형질 변경이 막 뒤에 2군데 3군데 나와. 지목 변경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봐. 산불지도. 그래서 그때는 등록 전환이 허용된다 하시면 돼. 그러면 등록 전환도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등록 전환도. 그래서 사유 발생한 날로 며칠 내에, 60일 내에. 그 다음에 측량해야 되고, 결정은 누가 해요? 전부 소관청이 하지. 그런데 임야도에 있는 대장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가 있나요? 그럼 오차가 있으면 이제 면적을 결정해야 돼. 항상 여기서는 면적을 결정할 때는 허용법이 이내든 허용법위를 초과하든
전환될 면적이야? 전환될 면적이야? 기존의 면적이야?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야도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지금부터 직권 정정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직권 정정 사유.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에어보다 초과. 그러면 직권 정정하는 거예요.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결정할 때 초과하게 되면 어떡하라고 그랬다? 직권 정정. 그 정도 외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한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까 촉탁 안 하는 게 신규 등록만 안 해. 문제 보자.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 나왔지? 아까 산불 지도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록 전환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이야? 등록 전환될 면적이야?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이내든 항상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초과하면 정정만 하면 돼. 기존의 대장을 정정한다. 직권 정정. 자, 등록 전환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했죠? 정리했으면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냥 공통이야, 이것은. 그래서 지적 공부를 지적 소관청이 등록 전환에 따라 정리했다면 지체 없이 등기관에 표시 변경 관한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여기 허용법이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 임야대장의 면적을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해 가셔요? 그다음에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직권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초과하면 하여튼 정정은 직권 정정이라고 그랬잖아. 초과 그러면 직권 정정. 그래서 나는 직권 정정 사유가 몇 개 있거든. 2개는 다르게 정리했고 4개는 잘못 정리했고, 그리고 여기 초과해서 여기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촉탁이 있어. 저기 측량 또는 심사.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있었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있거나 등기관에 각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하면 돼. 몇 개 이따가 배우자고. 그냥 초과하면 신청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다. 그 정도 외우면 신청 정정이다, 이렇게. 직권 정정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할, 이제 뭘 배웠냐면 등록 전환 배웠죠? 이제 분할. 그럼 분할 여기도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대상을 물어봐, 대상. 그래서 분할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거나 또는 지상경계,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거나 또는 여러분 땅을 분할할 때는 팔아먹을 때는 분할하잖아요. 필요한 경우. 이거보다 시정.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되었지? 그러면 분할해야 돼.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거나 이런 거. 그럼 분할의 경우에는 여기 봐. 매매나 소유권 이전할 때는 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꼭 해야 돼. 원칙은 신청 의무는 없는 거예요. 원칙은 분할 신청 의무 없어. 여기서 신청 의무 있냐 없냐. 그런데 여기에 이 3번을 제외한 용도가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죠? 그때는 신청을 해야 돼. 일부의 용도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항상 60일이고 그럼 분할했으면 분할 측량해야죠? 그래서 분할 측량할 때 새로운 경계선이 만들어질 때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여기 면적 결정이 나오네. 그럼 면적 결정은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했을 때 원래 50평이라면 나중에 분할했을 때도 50평에 맞아야 돼. 그래서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 차이가 있지? 그럼 차이가 있다면 허용법 이내 초과하면 돼. 초과했으면 정정. 초과만 나오면 정정. 됐나? 그 다음에 허용법 이내 그러면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서 맞춰준다 이게야.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원래 50평대로 맞춰라 가만히 분할된 토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이런 거 첨부 서류는 주로 물어보지 않아. 등기 촉탁해야 돼. 분할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었죠? 판공, 도도.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판공, 도도, 매매, 허가. 근데 여기에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 있었지? 그게 이제 공공사업용 토지가 뭐냐면 물어보면 그거 해결해 줘야 돼. 물어보면. 거기에 유원지 들어가 안 들어가? 유지는? 학교 용지는? 철도 용지? 공장?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또 어디 봐 학철수 또 도제 하는 뭐예요? 학교 천은 국어 이걸 하지 또 유 또 학철수 나왔잖아 또 없어? 하천 없어? 하천이 무슨 하야 천으로 해야지 하천은 하천을 하로 해서 여러분들은 부호가 천이잖아 그러니까 천자로 해야지 공부를 알았어 그래 그럼 또 체육용지 없나? 체육용지 안 들어가? 들어가 다 이거 공공용 목적으로 할 때는 도 있고 그건 맞아 맞다고 유지 들어가 안 들어가? 유원지 안 들어가지? 공장용지 들어가 안 들어가요? 공장용지 들어가 그래서 요거 나올 것만 외웠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공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여기가 자주 나와 여기야. 그럼 여기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되고 자주 나오니까 다음 중 시험에 그 홍승환 교수 지난번 모의고사에 냈잖아. 다음 중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지목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 거기에 유원지 들어갔더라고 유원지. 그럼 여러분들이 외웠던 대로 학철수 또 국어 제방도 들어가. 제방도 공공용지잖아. 응? 하천 그냥 천자는 원래 뭐냐 저 두 문자로 하잖아. 두 번째 문자로. 그 다음에 체육용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유지 그리고 도로. 나는 이렇게 외웠어. 자, 여러분 학철수를 구제하여 천체 공장으로 유도하라.
이렇게 외웠다고. 이것이 공공용지의 토지니까 잘 기억을 해요. 이거 다 들어가야 돼. 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이렇게 외웠어. 학절수를 뭐 어쩌고 하지 알아서 해. 여러분 외운 대로. 나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빠짐없이. 가장 다시 국어, 제방, 그다음 하천, 체육용지, 그다음에 공원, 공장용지, 그다음에 유지, 도로 이런 것들은 공공목적용 토지거든. 이런 것들은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문제 보자. 토지의 분할. 불합리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여기 봐.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해야 돼. 할 수 있어. 해야 돼. 여기는 신청해야 돼. 근데 토지 소유자가 팔 때는 할 수 있다. 그 두 개 기억해야 돼. 여기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어. 근데 용도가 변경되면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제 분할 나왔네? 건축물이 있지? 그러면 분당, 병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한다 나오네? 분당. 여기 공공사업으로 도로 나왔네, 도로. 여기 아까 도 나왔지, 여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지상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틀렸네. 도로.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4번이 틀렸네. 몇 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합병은 외워버려. 공공합병. 그래서 공공 들어가면 합병해버려. 그래서 공동주택부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 공공용 지목으로 연접되어 있으나 하나의 구역 내에 두 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여기 나오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나왔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웠던 거야. 외워본다. 학철수를 구제하여 천체 공장으로. 원래 하천은 천자로 기재하잖아. 하자로 하면 안 되지. 체가 뭐요? 체육용지, 공원, 장은 공장, 유는 유원지요, 유지요. 유원지는 원하냐, 도는 도로. 이렇게 해워놨어. 그리고 합병은 신청 의무가 없다. 다만 여기 학철수를 구제하여 있죠. 이런 것들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합병은 측량한다 안 한다. 측량할 필요 없지. 그리고 경계는 더해버리면 돼. 그래서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은 경계는 말소해버리고 면적은 합산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합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거 물어보는데, 합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어볼 때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안 돼.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등기가 있으면 합병 가능. 그럼 여기 가등기는 일부에 성립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요역지는 외워요. 요전.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를 위해서 하니까 안 돼. 그러나 여기 봐. 승역지는 일부에 성립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그것은 합병이 가능해. 저당권 일부에 성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접수 번호가 같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잖아. 그때는 가능한데 다른 저당권 안 돼. 다른 그러면 안 된다고. 판매 특약 등기 안 돼. 전부에 성립이 되니까. 처분 제한 등기 안 된다고. 이해 가셔요? 신탁 등기도 일부에 대해 성립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 일부에 성립이 안 되면 합병 없다. 그럼 일부에 성립이 되면 합병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전부에 등기사항이 같은 나오네, 같은? 그러면 같은 그러면 다 가능해. 같은 이렇게 같은. 그리고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지상권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한번 외워본다. 일부에는 소조 없다. 민법 배웠잖아.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럼 일부에는 소조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면 합병이 가능해.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 그러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등기라도 같은 등기가 같다면 X 토지와 Y 토지가 같다면 합병할 수 있다. 자, 어디 봐. 32번. 32번에 합병 신청을 이제 그냥 물어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걸 골라라는 거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자, 어쨌든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 연접하지 않으면 뭐 소목동 연동측 배우잖아. 그걸 물어봐. 소유권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같으면 같지? 그러면 할 수 있지. 다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지? 등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요건을 물어본 거야. 여기는 합병 요건. 소목동, 지목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기가 소목, 동이 뭐요? 응? 동일해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연접해야 되고, 등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이 그런 거 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33번. 이제 이거야, 이게. 합병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 신청에 기한이 있는 토지 나오지? 합병 신청에 기한이 있는 토지가 공공목적 토지. 아까 요거 외웠던 거, 여러분들. 주유소 용지는 공공목적 아니지? 묘지 아니지? 유원지요, 유지요? 학교 나왔지? 주차장 없잖아, 이런 거. 도로 있어, 없어? 여기 있잖아, 아까 도로. 유도하라. 여기는 없지만, 이거 같이 외워줘야 돼. 그래서 학철수를 구제하여 천체 공장으로 유도하라. 알아서 해. 구하유 어쩌고 했는데, 그냥 내가 괜히 해서 헷갈린다고 하면 아는만 못 오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나 합병했으면 문제. 여기는 뭘 물은 등기법에서 합병 등록이야, 합병 등기야? 등기지? 합병 등기 아니야, 여기는. 등록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러면 합병 등록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걸 같은 것이야, 이게. 합병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아까 합병할 수 있는 지목이 있었잖아요. 같은 것이라고. 그럼 자, 여러분들 표제부 등기는 몇 개월 이내, 등기법에서는 한 달. 표제부는 한 달.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뭐 60일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또 뭐 매매한 날로부터 60일 그런 거. 그러니까 표제부는 몇 개월 이내. 등기법에서 나와, 등기법에서. 맞다. 그 다음에 합병 등기를 신청할, 여기 지금 등록이야, 등기야. 지금 등기법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자가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여기 부동산 등기법상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아.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부과돼. 합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 전, 변경 후에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자, 갑 건물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허용돼, 안 돼? 안 돼, 그냥. 양쪽 다 같은 동일한 접수 날짜가 있으면 되지. 여기 잘 봐. 등기관이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뭐 했어요?
각하했어. 그러면 소관청이 알리지? 그럼 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직권정정해야 돼, 여기서. 자, 여러분들, 각하, 직권정정. 여기서 아까 직권정정 사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 직권정정, 다시 한번 초각, 각하. 그럼 직권정정해야 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합병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역시 어느 경우에 대상이 되느냐 물어보는데, 성질 변경 등으로 공사가 준공되거나,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지된 거예요. 그럼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학교가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빨리 지목 변경해야지.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지목 변경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 나오잖아요. 준공 전에 신청을 했다면 지목 변경 해줘야 돼. 자, 한번 외워본다. 준공, 신청, 용도 변경. 그럼 이런 대상의 토지가 생기면 며칠 내에 신청해야 된다. 60일 내에 신청하면 토지 이동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정리 결의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지목 변경은 경계나 면적의 변동이 없지. 그냥 학교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측량을 해, 안 해? 안 해.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몰라도 돼. 그냥 한번 읽어봐. 첨부 서류. 다만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봐.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이 일어나지? 그건 어차피 농지 아니야. 여기는 첨부 서류를 생략한다 하시면 돼. 첨부 서류를 생략한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면제. 이미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공통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지목 변경했으면 등기 촉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까 신규 등록만 안 한다고 외워. 신규 등록만. 자, 이제 문제. 공부하기 싫어요? 35번. 기타나 한번 칠까? 자, 35번. 토지 소유자는 그냥 여기 물어보면 신규 등록, 그 토지 이동 사유가 나오면 다 60일이야. 그냥 그것만 물어봐. 며칠 이내에 어디에다가? 소관청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상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지? 그러면 신청할 수 있고, 여기 전답 과수원 나왔나? 그러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이미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제출해야 돼.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까지 왔네, 벌써. 자, 4번에 뭐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출 안 해도 된다. 여기 시도지사의 확인이 틀렸네. 여기가 틀렸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전답 과수원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정리는 소관청이 오는 거니까 소관청에서, 여기 소관청이 관리했네. 그냥 누구의 확인? 소관청의 확인.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말소. 그럼 바다로 된 토지가 되면 등록말소 할 텐데, 여기 등록말소는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
등록 말소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며칠 내에 신청을 해야 돼. 일단 90일 내에. 그런데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지? 그러면 직권 말소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토지가 회복이 되면 소유권은 회복된다고요? 되지 않는다고요? 바다로 된 토지가 다시 물이 싹 빠져서 소지가 회복이 되었어. 그럼 소유권 살아나 안 살아나? 여러분 민법에서 허락이 되어서 토지가 다시 조성된다고 해서 한번 상실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아. 여기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지해야 되고 만약에 측량을 해야 되는가 여기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측량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일부만 바다로 된 경우는 측량해야 돼. 세모야 세모.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촉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 촉탁 나오면 신규 등록만 안 한다 이렇게 해워. 나머지는 전부 해야 한다. 문제 등록 말소 및 회복에 관한 설명이다. 소관청은 토지가 지형 등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말소에 소유자에게 말소하라고 요구해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에 의하여 신청을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소관청에 촉탁하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다시 회복이 된 경우에는 회복 등록을 하려면 여기 그냥 자료 필요해. 이렇게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의해서 회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해야 한다. 90일이 여러분들 지적적부 심사 청구 있었지? 측량 적부 심사 청구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그때도 90일 내에 여기서 2개 있어. 90일 내에.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하였을 때 정리 결과를 통지도 해줘야지.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촉탁 통지. 그래서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맞네?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지적법 읽어보면 모르는 지문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서류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답이라고 하지 말고 숫자나 이렇게 잘 봐. 그럼 맞히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축적 변경 이제 다 얼마 안 남았네. 소유자가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소유권 회복이 안 돼. 여기도 근데 마찬가지고. 여기는 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 통지만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소유권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아, 통지만 해주는 통지만 거지? 해주는 거.